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컨설팅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최근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차라리 집을 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신축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요,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하지만 또 확실한 정보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매수하게 될 경우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도 머니컨설팅 통해서 다양한 재테크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머니컨설팅에서도 역시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 머니스토리에서는요, 이승훈 소장과 함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오늘은 아파트와 분양권의 가격 추이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5년도에 작년에 분양이 50만 가구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입주 시에 문제는 없을지,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자,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는 어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7년도 분양가 상한제 전후해서 밀어내기 분양을 많이 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의 공급분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물량인데,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자, 수도권은 08년도 말 16만 5천 가구가 미분양이 났었어서, 당시에는 사상 최대치 이제 미분양이 났었는데, 그때도 지속적으로 공급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문제가 됐었다라는 그런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50만 가구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물량이라서, 이게 이제 치후에 금리 인상 같은 것들을 맞물리게 되면은 일부 지역에서 미분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분양가입니다. 예, 요즘에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굉장히 높아졌죠. 우리가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요즘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그 이후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러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역시 그 부동산 열기가 식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지 못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택지개발지구에 이제 신도시에 있는 것들. 근데 도심권에는 그런 택지개발이 없으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한 신규 공급 아파트밖에 없는 건데, 그 자체가 나오질 않았죠. 그래서 새 아파트의 공급분이 한동안은 굉장히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사서 기다리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니 새 아파트를 바로 사자라는 그런 인식도 좀 강해진 편이었죠. 그러다 보니 분양하는 것들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기존 아파트의 거래량도 많았겠습니다만, 그보다 월등히 많이 분양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린 걸 보더라도 트렌드의 변화를 좀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양 열기가 굉장히 고조되다 보니까 분양가 책정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분양가를 책정할 때는 당연히 그 해당 매물 주변에 있는 기존 아파트의 시세를 참고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시세는 기존의 분양가, 주변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참고하는데, 새 아파트니까 조금 더 프리미엄이 붙겠죠. 이런 분양가 상태에서 이 분양가 자체에서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형성됐죠. 지역 불문하고 거의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게 되면은 기존의 분양가보다 프리미엄이 붙어서 더 높은 금액이 형성이 되죠. 주변 시세가. 그러면 첫 번째 이 아파트 이후에 6개월 뒤든 3개월 뒤든 공급하는 아파트는 다시 이 분양가에서 프리미엄을 더해진 금액을 토대로 다시 한번 분양가를 책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구조가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분양가로 지금 요즘에 책정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높은 전세가다 보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되게 강해졌고, 또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가 됐고요. 청약제도 변경되는 것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하나하나의 요소였다라는 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승했었고, 분양가가 상승하다 보니 이제 투자 수요가 몰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수요가 몰려서 가수요가 붙어서 가격이 더 상승하는 이런 구조로 계속 변해왔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2007년과 비슷해서 가격 하향이 될까라고 보는데, 당시에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어떤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좀 비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락은 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입주 폭탄 현실화. 사실은 어쨌든 간에 50만 정도의 분양을 했고, 지금 작년, 재작년 분양한 것들이 내년, 내후년 입주를 하게 되겠죠. 입주 시점까지 한 3년 정도의 텀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많은 물량이 들어서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역전세난. 그러니까 전세난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공급을 많이 해주는 건데, 공급량이 많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IMF 때 역전세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도 있겠죠. 그래서 청약시장 참여자 중에서는 가수의 비중이 증가 중이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실수요자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수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실수요자는 말 그대로 실제로 내가 거주할 사람이죠. 내가 아파트를 사서 거기에 입주해서 살겠다. 이런 분이고, 반면에 가수요는 그야말로 당장은 살 계획은 없죠. 그렇지만 수요는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환매 차익을 얻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가수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 수요라고 하게 되는데, 투자자라고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러한 투자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겁니다. 실거주자들이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처음에 진입을 했는데, 이게 진입이 많아지다 보니 경쟁이 세지면서 금액이 조금 붙으려고 하죠. 금액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당연히 가수요자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가수요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러한 가수요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곳은 국지적으로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러한 투자자들은 사실 입주의 계획이 당장은 없다고 얘기를 했죠. 내지는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분양권 상태에서 샀다가 분양권 전매를 하거나 내지는 입주 시점에 매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입주 시점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다고 하니까 이 입주에 대한 입주 시점의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자, 그러면 입주 시점에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파는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수요 비중이 높은 곳에서는 파는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수요 비중이 높은 곳은 많진 않지만 국지적으로 이런 지역에서는 가격에 대한 하락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순히 청약 경쟁률이 어떻다 이런 것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수요 비중이 얼마가 될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전셋값의 상승은 물량 품귀에서 기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전세난이 발생할 때 문제가 되겠다. 그렇다면 이 역전세난이 발생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대비를 해주는 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역전세난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거냐면, 집주인이 부담되면 세입자의 전가대 연쇄 부실 우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이동에 제약이 될 수 있다. 역전세난 발생하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입자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보험 정도를 들어주면서 내가 내 돈을 전세 보증금에 걸었던 내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가 있고, 내지는 이 전세가가 다 환원받지 못할 것 같으면은 요즘에 이제 월세가 전세 중간 정도의 개념인 반전세라는 개념도 있겠죠. 이 반전세로 활용하는, 내 소득 수준 범위 내에서 반전세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는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둬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럼 향후에 2, 3년 뒤에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겠는가 판단을 해보게 되면, 현재의 물량 추세를 이어가게 된다면 입주 시점의 가격 하락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죠. 금리 인상이나 금융정책 이런 것들, 경기 상황이나 밀어내기 택지 소진으로 인해서 인허가 물량이 올해보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적을 걸로 예상은 되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2007년도 때의 글로벌 위기의 변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여전히 높지 않아서 장기 하락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대규모 물량이 일시에 분양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이제 경기권 수도권이라든가 신도시 일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심권 같은 경우는 전세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조절을 좀 하는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민간건설사가 짓는 거다 보니까 서로 간의 시장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물량이 어쩔 수 없이 같이 공급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 곳, 그런 지역의 그런 시기에는 현재에 대한 프리미엄에 대해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굉장히 현재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기대감. 이 기대감이 사실은 어떤 호경기 때는
아무 이유 없이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주를 하실 경우에는, 실제로 입주할 경우에는 그만큼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을 못 시키게 되면서 가격을 하락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구간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못 모르고 많이 올라간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리미엄들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보다는 오히려 프리미엄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하는 것은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장기 하락은 일어난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일부의 신도시나 수도권의 지방 일부 도시가 물량이 일거에 많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일시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와 함께하는 머니 컨설팅 시간입니다. 자, 강의해주신 이승훈 소장과 함께 지금 이 시간 재무와 보험 컨설팅 해주실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 WM 사업부의 김진희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인 오늘은 특별히 재무와 부동산 상담까지 받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든 괜찮으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종신보험을 제가 하나 설계를 받았는데요. 종신보험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분 말씀으로는 네. 종신보험인데 나중에 연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종신인데 연금 기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이게 연금보험인지 아니면 종신보험인지 제가 잘 혹시 모르겠더라고요. 정확한 보험명은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확실히 가입을 결정하신 건 아니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요즘 또 사실 종신보험에 연금 전환하는 기능이 있다고 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과연 연금으로 활용이 가능할지 바로 지금 상담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께서 이 종신보험을 가입 받으신 게 맞습니다. 일단 종신보험을 가입을 받으셨는데 이제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처럼 판매하는 경우를 불안전 판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서 종신 보장을 받으시다가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으시다가 이제 추후에 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는 일부의 자금을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연금을 먼저 가입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종신보험을 먼저 준비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네. 실은 재원이 부족하면은 두 가지 다 준비하기 힘드시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종신보험으로 가족에 대한 리스크를 보장해 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는 일부를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종신보험과 연금이 같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일단은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추후에 이런 보장의 기능이 그래도 좀 필요하지 않고 연금이 필요하다 할 때는 연금으로 전환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혹시 연금이 조금 더 필요하신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연금과 종신을 둘 다 준비하기 힘들 때 종신보험으로 가입하시고 나중에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네. 네, 답변 되셨어요? 네. 네, 다행입니다.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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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머니 컨설링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오늘 부동산 쪽으로 지금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지금 고민이 그렇습니다. 되시는지요? 예. 말씀드려요. 네, 지금 말씀해 주세요. 예, 선생님, 저는 네. 수원에 있는 건선, 금곡동에, 네. 호매실 지역에, 아, 홈메시지고요. 네. 예, 거기 건영, 공영 아파트라고, 네. 19층짜리인데, 네. 거기 32평인데, 거기 살고 있어요. 아, 지금 거주 중이신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 15년 정도 되는 좀 옛날 아파트예요. 그러셨구나. 예, 근데 거기 네. 그 도로 바로 앞에 네. 부터 많이 아파트를 새로 짓고 있어요. 그쵸. 예. 근데 계획이 5천 세대 이상 질 것이라 그리고 네.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지금 곧 다 완공이 될 단계고. 네. 야, 그런데 이제 제 같은 여건에 있을 때 네. 예, 이렇게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은, 그쵸. 가격이 떨어지는가? 그러면 아. 좀 더불어 좀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일단은 이 주변에 새 아파트가 생기면서 옛날 아파트인 만큼 지금 가격이 떨어질까봐 고민이 된다라는 예,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볼게요. 예.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지금 감사합니다. 걱정되시는 게 일단은 우리 아파트 주변 쪽으로 인해서 이제 택지 개발하면서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되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지 아니면은 나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질문해 주셨고 사실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사안 같아서 전체적으로 예.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예. 예, 일단은 지역별로요. 그리고 또 시기별로 이렇게 주변에 새 아파트가 공급돼서 좋은 경우도 있고 또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예를 들어 보면 강남 같은 경우에 신규 아파트들이 공급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 물량이 많이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분양가가 3,500, 4,000, 4,30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앞서 설명드린 것과 비슷하게 앞에 3,500 정도에서 분양이 다 완료가 되면 그 다음은 3,700에 분양을 하는 거고 거기에 프리미엄도 붙다 보니까 그 다음은 4,000을 넘기게 되고 강남 같은 데서는 분양을 하면 할수록 그 물량이 많아서 수요가 딸리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수요다 보니까 공급을 아무리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항상 초과되는 지역입니다. 아, 예. 그러면서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본인들끼리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가격을 상승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거든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 강북이라든가 예.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강남 같지 않은 그런 소득이 약간 떨어지는 지역 같은 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 대규모로 신규 한 3,000 전 세대가 만약에 들어왔다고 치죠. 예. 그랬을 경우에는 수요가 그 공급부를 못 따라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강남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지만 다른 지역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한꺼번에 많이 생기게 되면 예. 오히려 거기는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예. 그죠? 공급이 생겼는데 3,000세대를 다 못 채우고 500세대 정도가 미분양이 났다. 그렇다 예. 그러면 새 아파트에 대한 그 아파트 책정 자체가 좀 비싸다고 느껴진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예. 할인 분양을 하거나 내려가게 됩니다. 가격대가. 예. 그러면 당연히 그 새 아파트 금액도 떨어지는데 다른 주변의 아파트 가격도 유지를 하진 못하겠죠? 예. 그렇게 되면서 떨어진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 우리 갖고 계신 아파트도 이 홈메이슬지구 물량이 5,000세대 이상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요. 일시적으로는 나에게 좋은 현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변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깔끔해지게 되면서 다시 회복하는 현상은 보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예. 이게 공급돼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를 때까지는 가격에 대해서는 좋은 영향보다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죠. 예. 네. 회복되는 기간이 얼마쯤 예정이 돼요? 네? 아까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요거는 그래가지고 입주가요. 환경이 좀 17년도, 좋아지고. 18년도니까 내년, 내후년 요때쯤 입주하는 아파트들이에요. 예. 네. 환경이 좋아지고 그러면은. 네.
이제 다시 상승하는 회복이 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소요돼요?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신도시가 어느 정도 좀 규모를 예. 갖추고 기반시설이 채워지려 그러면요. 예. 보통 입주 시작해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예. 적어도 3년 정도 전후는 뒤에 지나야지만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패턴을 그릴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대단히 고맙고요. 네. 선생님. 네. 거기가 호메실 지역이 신분당선이 연장을 한다는 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렇습니까? 이 신분당선에 대해서는 계획안은 잡혀 있고 원래는 여기까지 못 들어오는 건데 연장해서 들어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신분당선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 실은 오래 걸릴 겁니다. 원래 보통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정답이긴 하겠습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물론 호재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확정 발표 나거나 이러실 때 착공이 들어가거나 이럴 때 이미 가격이 많이 반영되고요. 오히려 개통 시점에는 가격 상승분이 좀 적기 때문에 그때 기다리는 것보다는 중간에 어떤 발표가 났을 때 가격 상승분이 있다면 그때 매도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리고 새로 생긴다는 아파트, 전철역이 네. 이 아파트와 500m 거리에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역세권의 개념은 다양한데요. 사실 500m 정도라 그러면 도심권에서는 역세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5분 이내, 3분 이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500m면 사실 상당히 먼 거리에 속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하철역이 없다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에선 상대적인 개념에서는 500m 거리라고 하더라도 사실 역세권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보통 한 8분 정도면 갈 수 있거든요. 그 정도 거리면. 그러면 역세권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은요, 호메실 지구 같은 경우 지금 새 아파트 들어오면서 지금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는 있지만요, 그래도 일단 동네에 신분당선이 들어오는 게 호재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조금 지켜보시고, 개통 전에 만약에 가격이 오르면은 매도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고민 있으시면요, 방송 끝나고 다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아주 고맙습니다. 유익하게 들었어요.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네. 자, 이번에는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331님이 보내주셨네요. 부모님께서 최근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고려할 점이나 주의할 점은 없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김진희 팀장님. 네. 이제 최근에 주택연금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주택연금의 경우는 그 주택을 소유한 분이나 아니면 그 배우자분께서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제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평생 살면서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혜택 중에서 이제 우선적인 거는 이제 근저당 설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세금에서 면제되는 혜택이 있고요. 재산세와 소득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내 집 마련 3종 세트라는 그런 그 주택연금도 출시가 됐는데요. 취약계층이나 연세가 높으신데 대출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상품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는 부동산 문자도 하나 들어와 있네요. 바로 열어볼게요. 4813님이요. 상도동 엠코 센트럴파크 33평과 화곡동 현대 힐스테이트 33평 매도 시점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승우 소장님. 이제 상도동의 엠코부터 말씀드릴게요. 상도동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직주 근접성을 따지게 됐을 경우에는 그 회사 근처에 있는 그 아파트들을 좀 선호하는데 이 상도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파트만 구비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전형적인 주거지로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편인데 왜 그러냐면 주변에 강남이라든가 용산이라든가 도심권의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어디를 가기에도 굉장히 좀 편안한 입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엠코 같은 경우에는 이 상도동 내에서도 굉장히 대규모고 가장 최근에 지어진 랜드마크 아파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이 지역에서 가장 비쌉니다만 여전히 가격 상승분이 추가적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고 워낙에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에 대한 안정성이 뛰어난 지역이라서 이거를 매도한 다음에 다른 쪽에 어떤 그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조금 더 유지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화곡동 현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면서 대단지입니다. 이건 재개발이 된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2년 차를 맞이하는 상황이라서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시점이 가장 높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가 2년 차에서 5년 차가 가장 높은 시세 형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긴 한데 화곡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이 외부의 가수요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는 아파트이긴 하겠습니다만 추가적인 가수요가 없을 경우에 가격 상승분은 좀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투자 관점에서 고려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 오히려 매도를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상도동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시고 화곡동의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매도 전략을 짜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도동 아파트는 일단 유지하자라고 해주셨고요. 화곡동 아파트는 지금부터 매도 고민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 상담 진행해봤습니다. 저희 상담 전화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자, 방송 보다가 보험이나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재무 설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부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일선에 살고 있는 은퇴 부부입니다. 최근에 퇴직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재무관리를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현재 2002년에 입주한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두 딸의 교육자금과 결혼자금 그리고 노후자금 마련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퇴직 이후 재무관리에 고민이 있으신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교육자금과 결혼자금 그리고 노후자금까지 퇴직 이후에 마련하기가 쉽지만은 않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퇴직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분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지금 55세로 이제 퇴직하기에는 좀 이른 나이신 것 같은데요. 아마 회사에서 가장 많이 퇴직하시는 연령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현재 이제 본인은 55세 퇴직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있으시다가 퇴직하셨다고 하고 네. 배우자분은 전업 주부셨대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과 고등학생 딸 둘 있으시고요. 대학생과 고등학생 따님 두 분이요. 아직까지 자녀분이 일단은 대학생과 그리고 고등학생이라면요. 아직까지 대학 등록금이 확실히 나가지도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꽤 막막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고민을 하시는 거는 너무 늦게 작은 아이를 낳아서 은퇴를 했는데 아이는 아직도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고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아직까지 돈 들어갈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은퇴를 하셨다니까 정말 막막하실 것 같은데 좀 자산 현황이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분이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네.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시던 회사 생활 열심히 하시던 부장님이셨고요. 네. 다니시는 중간에는 회사에서 학비가 나오기 때문에 학비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으셨대요. 근데 지금은 회사에서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빨리 은퇴를 하시게 됐기 때문에 작은 아이 그리고 또 큰 아이의 대학 자금도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자산 상태표를 보면서 이분의 현재 자산 구성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일단 그동안 운용하시던 금융자산으로 8,500만 원 갖고 있으셨고요. 이번에 퇴직하시면서 퇴직금과 퇴직 위로금을 IRP 계좌로 3억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해서 현재 살고 있으신 부동산 아파트가 4억 1천 정도 시세되는 게 있고요. 네. 예전에 사두신 월세가 50만 원 나오는 오피스텔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부채도 약간 있으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실은 이게 제일 고민이셨어요. 네. 부채가 있으시다고 그리고 이게 좀 고민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고민이 좀 구체적으로 있으셨나요? 일단 저희가 그 이분의 소비 지출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그 지출하시던 부분을 저희가 보니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시청자분들께 그 고려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체 저희 그 생활에서 가계 소득이 100이라고 할 때 생활비로 어느 정도를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 그런 걸 말씀드리자면 생활비로는 약 40% 그리고 이제 저축이나 그런 것들은 30% 정도 좀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출 부분도 한 30%에서 20%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리스크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두 해결이 될 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보장자산으로 10%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의뢰하신 분들 저희가 이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출 부분에서 굉장히 큰 초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축을 거의 못하고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자세히 말씀 들어보면, 그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중산층 그 가정이시거든요. 사교육비 지출로 많이 하셨대요. 작은 아이, 큰 아이. 네. 근데 저희가 요즘 상담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자녀의
그 교육과 우리의 은퇴 생활을 맞바꾸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말하자면 나중에 자녀가 불효자가 되지 않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말씀해주신 대로 요즘 사교육비가 정말 엄청납니다. 두 자녀의 나이를 보니까 정말 그동안 교육비로 인한 지출이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수입의 40%를 생활비로 가져가고 한 30%는 저축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이분들 생활비 지출이 너무 많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미 은퇴를 하셨고 그 전에 지출을 그대로 가져가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조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상담을 하시면서도 그 재취업에 대한 그 열의가 있으셔서 계속 그 면접을 보고 있으셨는데요. 아무래도 대기업 다니시다 보니까 눈높이가 안 맞아서 급여 수준을 보고 결정을 못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런 재무 설계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상태로는 그 생각하시던 어떤 노후 생활 준비도 힘드실 뿐만 아니라 다음 자녀의 교육과 결혼 자금에서도 빨간불이 켜진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부부가 의논해서 결정을 하신 건 그 급여가 조금 낮더라도 작은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어떻게든 재취업을 하겠다 하셔서 일단 좀 급여는 낮지만 재취업에 성공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그 지출 현황 조정된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뭐 저축을 못 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던 연금 저축이라는 상품이 있으셨어요. 55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소득 공백에서 오는 부족분을 이 연금 저축으로 국민연금이 개시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그 받는 걸로 일단 그 준비를 하셨고요. 다음에 이제 매월 나가던 대출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셨는데,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운용하시는 상황을 봤더니, 은행 정기 예금과 적금, 그리고 이제 일부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으셨더라고요. 수익률로 놓고 볼 때는 그리 마이너스 난 상황은 아니지만, 대출 이자를 감당하면서까지 이 상품을 투자할까라는 건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을 해서 월 현금 흐름에서 오는 그 지출을 좀 조정해 드리도록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 기존의 그 변경 전에 거의 한 80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쓰셨는데 사교육비를 줄이고 은행 대출을 상환을 하시면서 지금 받는 그 급여에다가 연금 개시된 거, 연금 저축을 플러스해서 이제 생활하시는 데는 빠듯하겠지만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이분 재취업에 성공하셨다니 참 다행인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연금제도 활용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연금제도에 또 여러 가지가 있고 꽤 복잡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건데요. 추후에 이제 노후가 돼서 받으실 수 있는 연금을 3층 연금 구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해당이 되실 텐데요. 저희 나라의 그 소득 보장 체제는, 노후 보장 체제는 3층 연금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층은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공적 연금으로 일단 채워지고요. 지금 2층은 퇴직연금이 되어 있는데요. 2016년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이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으로 지금 사례자의 경우처럼 이 공백기간 동안에 연금저축으로 좀 충당을 하셨는데 연금저축이나 아니면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비과세 연금보험 이런 개인연금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개인연금까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런데 또 연금을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 세제 혜택이 있지만요. 연금을 또 수령할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그 연말 정산할 때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요. 국민연금의 경우는 그 납입을 하시는 동안에 전액 소득 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 다니시고 사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 소득이 발생되는 분들은 의무 가입이 되어 있죠. 10년 이상 가입하면 연금으로 개시하실 수 있고요. 받으실 때 세금은 뒷부분에서 같이 말씀드리고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받는 부분과 비과세 받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금을 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연금을 수령하실 때 내는 세금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어떤 분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연금 많이 가입하면 연금 받을 때 종합소득세 과세된다 이 말씀 하셨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씀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이런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세인데 종합과세되는 것 맞습니다. 혹시 노후에 월세 받는 상가를 갖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소득이 발생되신다면 그 소득에 이 국민연금이 합산이 돼서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2층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퇴직연금의 경우는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을 받아서 내가 이걸 일시금으로 찾을 것이냐 아니면 이걸 연금으로 계속 나눠 받을 것이냐를 결정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세금은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분류과세라고 해서 퇴직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것보다는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은 원래 내셔야 되는 퇴직소득세 70%만 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돈이 급해서 일시금으로 찾아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다면 퇴직금은 퇴직연금에서 운용을 하시다가 추후에 연금으로 개시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세액공제를 받던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개인연금, 3층 연금 구조에서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은 내실 때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작년부터는 IRP라는 그 퇴직 계좌에서 추가로 300만 원까지 또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생겼습니다. 대신 수령하실 때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요. 1,200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키포인트는 연금은 가입하실 때도 중요하고 세액공제 받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연금을 받을 때 좀 더 효율적인 계획을 세워서 받으셔야지 이 분리과세의 효과를 받으실 수 있고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제일 마지막에 연금보험이라는 거는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통장을 10년 이상 유지할 때 비과세되는 보험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연금은요, 일시금보다도 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절세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연금 활용 잘하면 노후가 든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결론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 다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전화 02-3153-2599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이승훈 소장의 부동산 추천 매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예, 오늘 두 가지 핵심 매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특징은 조금 금액이 저렴해서 투자 금액이 적다라는 건데요. 매물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호선과 5호선 신정역, 신정내거리역에서 도보로 약 9분 정도에 위치해 있고, 면적에서 보시다시피 53.59제곱미터, 16평이 넘는 구조로서 방 3개짜리 3룸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6층에 3층 매물, 그 다음에 4층 매물도 같이 있는데요. 이 엘리베이터가 구비가 되어 있고, 집은 이미 완공이 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3월 달에 완공이 된 주택이고,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에 기본적인 옵션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현재 2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지역의 투룸 주택도 2억대 중반을 넘는 걸 감안한다면 방 3개짜리의 신축 주택이 2억 원이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고, 나중에 그 임대차 가격 등등을 비교한 그래서 저희가 실투자금을 얘기할 때 굉장히 소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천 포인트를 몇 가지 살펴봐 드릴게요. 자, 2호선과 5호선 더블역세권,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한 3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현재는 아직은 개통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목동 경전철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목동 경전철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은 역시 본 매물지에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 가지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죠. 자, 아래쪽으로는 신정 뉴타운이 있습니다. 신정 뉴타운이 한 3천여 세대의 지금 공사가 들어간 브랜드 아파트도 있고 여러 구역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주변 일대가 어떤 이주 수요라든가 아니면 주거 환경 변화로 인한 집가 상승분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5호선을 이용하게 되면은 마곡지구를 갑니다. 마곡지구가 이제 5호선과 9호선이 관통을 하게 되는데 5호선을 이용해서 마곡지구의 접근성도 불과 몇 정거장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입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마곡지구가 지금 현장을 가보시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타워크레인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나대지에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입주를 하고 있고, 이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모두가 수요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파급력을 줄 것 같다. 그리고 이 마곡지구가 보통 올해부터 늦으면 2024년 정도까지 한 7, 8년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입주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 상승분은 계속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물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지역 내에서도 코너변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시성도 좋고 개방감도 좋고 해도 잘 들어오서 일조권도 우수한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주변에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뛰어난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입주 여건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 5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이 본 지역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위로 올라가서 5호선을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마곡지구에 금방 다다를 수가 있고요.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은 목동을 지나서 여의도에 또 금방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2호선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고로 디지털 단지라든가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접근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이 강서권, 서울 강서권에 있는 중심 업무 시설들을 모두 다 금방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인데 바로 길 하나 건너서 목동이 굉장히 높은 금액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이쪽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재건축이 조만간 들어가게 될 텐데 이로 인해서 집가 상승과 가격 상승분이 반영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따라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투자금 대비했을 때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 기록할 수 있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뒤에서 보시면 뉴타운, 신정 뉴타운 아래쪽에 조성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고층으로 해서 많은 세대가 지어지고 있죠. 이름으로 인해서 굉장히 상권도 발달되고 있고 인구 유입도 늘어나고 있는 현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곡지구의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입주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공사가 들어간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대규모로 어떤 여의도 공원의 2배 정도가 되는 공원도 들어온다고 하고 상당히 쾌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곡지구 개발이 이 주변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자, 매매가를 정리 한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원이고요. 전세 금액은 현재 1억 9,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 자체가 500만 원의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액 투자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500만 원 정도의 수익 투자 금액은 저도 거의 본 적이 없을 만큼 굉장히 좀 뛰어난 금액을 자랑하는 것이다. 또 이 전세 금액 자체가 1억 9,500, 요거는 이제 시세, 그야말로 사용 가치를 대변하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금액 감안했을 때 2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너무나 저렴하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주변에 일단 시세 조사해 봤을 때 2억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형성된다는 것을 봤을 때 신축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나온 급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세는 아주 무난하게 맞춰지는 조건이고요. 쉽게 맞춰지기 때문에 소액 투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가벼운 투자로 임대주택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모두 추천해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가 충분히 가능한 매물이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이제 월세 놓을 때입니다. 월세도 3천에 80만 원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1억 2천인데 실제로는 1억 한 4,700까지도 가능합니다. 은행권에서 협상이 된 내용이고요. 이럴 경우엔 투자 금액이 5천만 원, 그 다음에 2,300만 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좋을 것 같고요.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두 가지 모두가 적합한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송파구 쪽입니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자, 보시면 9호선 지하철 이제 신설될 게 이제 내후년이죠. 18년도경이 완성될 게인데 거기서 도보로 약 4분 정도 거리입니다. 예.
그리고 사용 면적이 42제곱미터의 투룸 구조인데요. 자, 면적이 좀 큰 편이죠. 보통 요즘에 38제곱미터 전후가 될 텐데 실제로는 한 13평 가까운 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로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6층의 3층 구조고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에 풀옵션을 제공합니다. 2016년도 8월경쯤 예정이 돼 있어서 지금 2층에서 3층 정도 골조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자, 추천 포인트는 2호선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9호선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황금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2호선과 9호선을 모두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한 곳에 입지를 해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 그다음에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호재가 있겠죠. 이제 많이 얘기 들어보셨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롯데월드 같은 거는 올해 말 정도에 완전 개장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같은 것은 엄청난 호재거리가 되는데 올해부터 공사가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지역까지 여파가 충분히 미칠 수 있어서 상당한 수요층의 증가를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매물도 종남향의 넓은 구조의 풀옵션 신축주택.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될 수 있겠죠. 자, 입지 여건을 한편 살펴보게 되면 이제 위쪽으로는 이제 한강변인데요. 2호선을 이용하게 되고 또 아래쪽으로는 9호선이 개통이 되게 되죠. 그래서 2호선과 9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입지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라든가 잠실 사거리, 제왕장 조성 아직 뭐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쪽에 그만큼 수요층이 많다라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겠고 공급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실 5단지의 그 개움 조감로의 모습이죠. 그래서 잠실 5단지가 지금 주공단지 중에서 사실 거의 유일하게 남은 단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상당히 높은 고층의 아파트, 한강변 아파트가 될 걸로 보이시고요. 상당히 높은 금액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랜드마크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일대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상승되게 되면 주변의 다세대 주택도 일정 갭을 유지하고 따라간다는 걸 생각하시면 이 주변 아파트 가격의 상승분에 있어서 오늘 매물 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교류복합지구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매물은 요 바로 옆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충분할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변에 워낙에 호재가 많습니다. 호재 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송파구가 호재가 많은데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2018년도 완공될 예정이고 KT 수서역은 몇 달 뒤면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도 한 2만 명 이상 그리고 3만 5천 명 이상까지도 상주 인구가 될 예정에 있고요. 문정 법도타운은 17년도 완공, 동남권 유통장지는 이미 어느 정도 조성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입주해서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물기획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실동 다세대 주택이고요. 매매 금액은 2억 8천만 원, 전세 시에는 2억 5천만 원 예상이 돼서 투자 금액은 3천만 원 소액이 가능한 매물이고요. 월세 시에는 3천에 100만 원이 가능해서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7,500만 원 정도의 실투자 금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강남 3구 쪽에 워낙에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오늘 매물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의 소액으로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워낙에 월세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2호선, 9호선 이용할 수 있고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호재들이 전부 다 수요층이기 때문에 월세에도 높은 금액대를 형성시킬 수 있어서 임대 사업자 분들 그리고 소액 투자자 분들에게 적합한 두 가지 매물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네, 저희 머니 컨설팅에서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재무나 부동산 고민 있으시거나 추천 매물 궁금하신 분들은요. 자, 전화 02-3153-2599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머니 컨설팅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